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경식 씨. 네. 경식 씨는 생활비 관리 누가 하세요? 물론 제가 하고 싶죠. 네. 아내분이 하십니다. 역시 아내분이. 그러면은 휴면 계좌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잠자고 있는 계좌. 네. 글쎄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 그러더라도 잔고가 얼마 없어서 잘 안 찾게 돼요. 370원 찾기가 네. 수수료가 더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네네. 아니 그런데 은근히 휴면 계좌, 잠자고 있는 금액이 많다고 해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 예금이 무려 3천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같이 한 370원, 120원 이게 그게 아니다. 다 같이 모두 3천억 원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자녀분들 이제 학습비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학교에 다달이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급식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자녀가 졸업하고 나서도 그 통장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의 권유에 따라서 가입하는 장학적금들이 그렇죠. 남아 있는 경우는 이게 이제 잠자는 돈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휴면 계좌가 되는 거군요. 네. 우리 남자들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거기서도 또 월급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또 까먹을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죠. 네, 내 계좌 한눈에 보기란 서비스가 있는데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를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경식 씨도 조회해 보시고요. 내 계좌? 내 계좌. 내 계좌. 내 계좌 한눈에.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네, 그 서비스 통해서 혹시 꽁돈 발견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야, 정말 이게 돈까지 참 찾아주는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네.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우리 매거진 투데이의 꽃이죠. 오늘은 장미꽃이네요. 김재현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남입니다. 장미꽃이라고 또 표현해 주시니까 부담스럽네요. 저희가 좋은 정보 좀 얻어내려고 부담을 드렸어요. 네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두 분 혹시 어린 시절에 꿈이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현재 일은 만족하시나요? 야, 의외로 저는 어린 시절 꿈이 화가였어요. 화가요? 매치가 잘 안 되죠. 저는 의외로 화가였어요. 그림 좋아해서. 저는 아나운서였어요, 원래. 꿈을 이뤘네요. 드림스 컴츄루. 네. 아니 좋겠다. 정말 꿈을 이루신 정현 씨 너무나 부러운데요. 네. 자, 최근에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대졸 직장인 7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체 41.8%, 그러니까 5명 중에서 2명은 대학 시절에 공부했던 전공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네, 그리고 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도 좀 불만이 많다라는 대답을 다수가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사실 대학교 갈 때 꿈을 보고 과를 고르기보다는 점수에 급급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도 전공을 살리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전공이 뭐였어요? 전 동문학과였어요. Du sagst immer zu viel. 이히리베디히. 딱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성적 따라 혹은 뭐 자기 전공을 못 살린다. 이게 불행한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저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에 4명이 자신의 전공을 바꾸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못다 이룬 꿈 때문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재 다니고 계신 직업 때문에 이직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전공을 선택해서 또 새로운 직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평생교육원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바야흐로 지금은 100세 시대. 인생의 후반전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주목하세요. 고등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 대학 진학에 실패하신 분, 배움의 시기를 놓쳤거나 제2의 인생을 원하는 분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발판인 평생교육원을 소개합니다. 배움에 나이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네, 최근 이 말에 딱 걸맞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20대는 물론이고요. 주부, 또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퇴직을 앞두고 있는 중장년층까지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곳인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한 교육기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2005년에 설립되어 2007년 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데요. 네, 이곳 교육기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교육기관은 평생학습 사회와 열린 교육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전문 기업입니다. 학점은행제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대학에서 이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전문 학사나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학점은행제 기관으로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과 직업훈련기관, 그리고 이곳처럼 원격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원격 교육기관은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곳인데요. 평일에 출석이 어려운 주부나 직장인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저희 교육원 강의는 온라인 수업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수업인 만큼 저희 강의는 모바일 기기에서도 수강을 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 이동 중에도 수강이 가능하거든요. 또한 저희는 PC에서의 수강과 모바일에서의 수강이 서로 진도가 연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편리하게 어느 형태로든 수업을 이어 들으시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강의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셔도 나중에 다시 그 중단된 곳부터 이어 듣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모바일로 수업을 듣는 방식은 최신 기술로 개발되어 학생들에게 편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데요.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뿐 아니라 개인 밀착형 강의로 집중도가 높아져 학습 효과도 배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는 어떤 교육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건강가정사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각 자격증은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 내용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기관에서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고 돕는 사회복지사 과정, 그리고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과정,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과정,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그리고 개선의 역할을 하는 건강가정사 과정까지 총 4가지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보니까 이제 4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이제 자격증이 주어지는 건가요? 네, 본 교육원은 개인의 최종 학력에 따라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학점을 이수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평균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1년에 평균적으로 10회 정도 이제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올해도 3월에 벌써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자인 분들은 4학기 정도 소요가 되고 전문대 이상 졸업하신 분들은 최단 기간으로 2학기에 과정을 끝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사 자격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3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시면 자격이 취득되시고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 추가로 8과목을 진행하시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교육기관의 수업 녹화 현장 안 볼 수가 없겠죠? 이곳에는 온라인 강의를 촬영할 수 있는 자체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력, 그리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칠판을 도입하여 다양한 영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중요시하는 게 또 있다는데요. 이게 오프라인 대학교에서 수업하시는 것과 이곳에서 강의하시는 거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두시고 강의를 하시나요? 네, 일단은 사이버로 수업하다 보니까 일단 보육교사 되었을 때 현장 얘기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이 이제 보육교사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시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수업 받는 분들의 반응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선생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적극적이시고요. 예,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잘 듣고 계셔요. 학생들의 수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이 온라인 위주의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이렇게 토요일만 되면은 오프라인 교육도 아주 북적북적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수업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네, 대면 수업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대면 수업은 보육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습이 강조되는 과목들을 오프라인 강의로 듣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나가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이론 강의의 연장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로서 영유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수업은 필수 중에 필수라는데요. 자, 의식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가슴 압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위치, 그렇죠. 그리고 내 몸을 어떻게 해요? 환자한테 다 실으셔야 돼요. 다리 조금 벌리시고요. 저도 이 대면 수업에서 생전 처음으로 심폐소생술을 배워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지만 참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대면 수업 과목은 아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어지도와 놀이지도, 아동미술과 음악, 그리고 아동 권리와 복지 등이 있는데요.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은 물론 아이들과 상호작용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왜 이 보육교사 과정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원래는 유아교육 과정을 하고 싶었는데 그 과정 전에 그거는 최소 3년, 4년의 기간이 걸려가지고 1년 반만 교육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해서 보육교사 과정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다른 기관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교육 과정 우선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먼 데도 많았고 그리고 대면 수업이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그게 진행하는 교육기관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어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어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현재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라는데요. 졸업생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조금 늦게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왜 이제 이 공부를 했을까 진작에 해서 경력도 더 쌓고 자아실현을 할 걸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저희가 교육 사이트를 또 이후에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고 감사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제2의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평생교육원을 찾아보세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라는 그 어렸을 때 꿈을 이루긴 했지만 네. 그때도 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치원 선생님 돼보고 어린이집. 싶다. 네, 어린이집 선생님 돼보고 싶다는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저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금 직업을 잘 선택하신 거죠. 아니 본인을 위해서요. 지금 간판 아나운서 아닙니까? 이것만 욕심 좀 그만 부려요. 아나운서로서 이렇게 입지를 잘 다져놨는데 네. 선생님은 다른 사람한테 양보 좀 하시고. 뭔가 좀 좋은 말 같기도 하면서 안 좋은 말 같기도 하면서 좋은 말이죠. 한번 그래도 나중에 혹시 직업을 바꿀까 하신 분들은 고민을 해보실 것 같은데요. 사실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또 다른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마음먹기 자체가 네. 힘들죠. 네. 그런데 모바일로도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과 장소 제약을 받지 않고요. 자, 그리고 또 단순히 복습과 예습용으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출석에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네, 그리고 PC와 또 학습 진도도 연동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보는 스트리밍 방식과 또 다운로드 방식 모두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절감의 효과까지 누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뭐 공부할 시간 없다고 미루실 이제 까닭이 없을 것 같아요. 핑계가 안 되네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입학하는 그 절차가 또 까다롭지 않아서 또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요. 정말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특히 이 출산 이후에 경력이 단절되신 여성분들 그리고 또 퇴직 이후에 네. 뭔가 이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기회가 굉장히 좋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기회죠. 네, 요즘 뭐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느낌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런 느낌 받는 분들은 오늘 더 쏠쏠한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영주 전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먼저 소개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 저는 평생교육원에서 아동학 전공 전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아동학 전공. 네. 그런데 이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교육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이 계신 그 교육원만의 뭐 경쟁력이 있다면요? 예, 제가 있는 기관은 이제 학점은행제 학습뿐만 아니라 뭐 자격증, 취업, 직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컨설팅, 출판까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는 최고의 강사진을 모셔서 그리고 전문 교수 설계자가 함께 협업해서 교육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 매니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온라인 기관에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과제도 제출하고 수업도 듣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자체 개발자가 있어서 혹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학습적으로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호소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개선을 하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온라인 교육기관은 인터넷으로만 이제 강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장을 잘 구비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희는 100명이 수용이 가능한 교육장을 두 군데나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된 그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연구진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상에 치여서 사실 배움의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그렇죠. 교육에는 때가 있다 없다 뭐 이것도 말이 많던데 그럼 찾는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하시겠어요? 예, 생각보다 20대에서 7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연령대는 30대에서 40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에서 70대까지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도 시도를 하고 계시고요. 어린이집에 이제 보육교사로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20세에서 50세까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말 그 배움에는 나이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뭐 20대에서 30대에서 뭐 70대까지.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70대 분들도 지금 다니고 계시죠? 그럼요. 받고 계시고.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70세가 그렇게 노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실버라고 해서 그분들이 사회복지사를 취득한 이후에 좀 더 이제 엘더 실버를 돌봐주는 그런 실버 케어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계십니다. 네. 자, 제가 듣기로는 이 교육원에서 이 학점 은행 교육 과정 외에도 평생 교육을 위한 그 교육 서비스를 또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 교육원은 이제 학점은행을 통해서 이제 자격증을 가진 사람 배출하는 걸 목표로 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평생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측면에서 현장에 가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에 대한 결과로 2014년에 저희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런칭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런칭을 해서 굉장히 좀 앞서간다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 11만 명의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4년부터 이제 법정 의무 교육 이수가 거기서 다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직무 교육 수강을 또 위한 그런 서비스.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제 집체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게 듣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런 그 의무 교육도 제공을 하고요. 또 현장에 필요한 직무 교육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새롭게 보육교사를 또 사회복지사를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분들의 능력도 좀 함양시키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것 같고. 업그레이드 위해서. 그럼 이런 사이트를 개발하시게 된 계기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문제나 보육의 질의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CCTV가 이제 들어왔죠. 이런 이제 감시적인 제도를 많이 늘리는 게 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과중한 업무에서 좀 해방되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심성을 둬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어디 가서 교육을 들으라고 하면 시간도 써야 되고 또 돈도 써야 되는데 실제 어린이집 선생님도 가정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아이 집에 있는데 저녁에 가서 수업 들으시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것도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 교육의 목적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손쉽게 접근하고 좀 저렴하게 하자. 그래서 다양한 교육들을 무료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편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도 이 자식 둔 입장으로서 그렇겠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 그 CCTV만 늘린다고 해서 내가 안심하고 더 교육 내용이 또 양질의 서비스가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을 또 이게 선생님들을 좀 돌아볼 좀 필요도 있다고 느꼈었는데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교육은 그 어떤 내용이 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컨텐츠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있고요. 네. 첫 번째가 그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인성 교육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인성 교육까지. 예, 그럼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제기하신 분들이 계신데 네네. 저희는 최고의 강사진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을 모셔서 강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감염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과 전문의, 뭐 아하. 약물오남용 교육은 현직 약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현장감 있게 좋은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작년부터는 저희가 현장 세미나를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양질의 현실적인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소설소설 얘기가 나오신 거 보니까 믿을만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보면서 사실 매년 새해는 다짐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공부를 해보자. 올해는 그래요. 이걸 한번 끝내보자. 하지만 다짐만 하고 포기하기 일쑤거든요. 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네,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이제 들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로봇에게 뺏기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돌보고 인간을 키우는 일들은 정말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도 위협받지 않을 수 있는 직업이 바로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바로 도전하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이야, 우리 교수님 강의가 기대가 되는 거는 네. 정말 말씀도 잘하지만 알아듣기 쏙쏙 쉽게. 아동학 전공인데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네요. 저희들은 아동을 생각하신 건 아니에요. 저희가 어려 보였나 봐요.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이영주 교수님 그리고 네. 김진남 리포터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2017년에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가 넘어서면서 어이구, 네. 이제 대한민국도 공식적인 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고령사회입니다. 부모 밑에서 30년 보내고요. 또 자식 키우면서도 30년. 은퇴해서 또 어떻게 30년을 어떻게 또 잘 보내야 되느냐. 이 걱정을 하는 시대가 온 거죠. 네, 그래서 뭐 자격증을 따시거나 제2의 생활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네네네. 그런 것보다 네. 젊었을 때부터 좀 취미 생활을 공유한다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나이 들어서 배우면은 그게 또 배움도 좀 늦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젊었을 때부터 미리 그렇게 또 지인들과 취미생활 가지면 좋죠. 그러면 그렇게 취미생활 가지다 보면은 네. 뭐랄까요,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우울증이나 또 치매도 예방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나중에 내가 무엇을 할지 일을 할 때 취미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네. 단순히 취미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네. 조기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우, 좋으네요. 네, 영국의 은퇴자 400명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모임 없는 나홀로족에 비해서 좀 한 곳에 모임에 소속된 사람이 타고 6년 이내 조기 사망할 위험률이 3%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곳 이상이 그 정도로 낮아지면은 네. 두 곳을 또 모임을 가지면은 더 낮아지게 되겠네요. 네, 두 곳 이상의 모임을 갖고 있으면은 네. 10%까지도 더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게 격한 운동을 하는 것만큼의 또 효과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격한 운동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제 그 취미 생활을 살살살살 가져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두 곳 아니라 저는 한 세 개, 네 개. 그 모임을 자주자주 만드는 거 뭐라 그러지 마세요. 대신 술 모임은 안 돼요. 그럼 뭐가 있지? 그러니까 좋은 모임, 건강에 네. 유익한 모임, 그 취미 생활을 많이 갖는 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